지금도 군인이시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 100세 생신 때 제가 와서 축하드리겠습니다. (74년) 전 쏟아졌을 포격과 총성. 그 시간을 찾아가는 길.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위기 상황. 촬영은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몇 차례 연기 끝에 오를 수 있었던 언덕. 철저한 보안으로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건 이 총탄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위협. 한국전쟁 당시 이 기둥이 서 있던 DMZ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2년 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치열한 고지전. 낮과 밤의 주인이 매번 바뀔 정도의 그 치열한 전투. 이 비석에 남아있는 총탄의 흔적이 그 당시 긴박했던 전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세 전망대에서 보는 DMZ에는 에리고지, 백마고지, 한국전쟁의 그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 그 현장과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3년간의 전쟁. 냉전 시대의 대리전이기도 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한 유일한 전쟁.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을 찾아 피난 시절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걸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망각을 찾아간다? 설렌다기보다는 꼭 가봐야 되는 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유엔 기념공원의 아침. 한국전쟁 당시 태어났던 허보영님에게 이곳에서의 일과는 특별합니다. 저희들은 연중에 11일을 제하고 매일 해 뜨는 시간을 맞추어 헌화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령들이 돌아가신 날, 길날을 기리기 위해 항상 국기와 국가 한 송이를 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1951년 조성된 유엔 묘지. 참전한 22개국 전사자 11,000명 중 13개국 전사자와 참전용사 2,300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냉전의 뜨거움 속에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산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찾아온 청춘들. 이곳이 제한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그런데 유엔 묘지가 세계에서 단 한 곳, 이곳 부산에만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고 계신가요?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유엔 묘지가 한국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그래서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될 전쟁이라는 그 사실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전 인원만 195만 명.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발을 디뎠을까요? 지난 7월 유엔군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후손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었을까요? And then after when he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he was deaf. He became deaf because of the artillery shots. But he was always, after the war, still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Korea. He always watched the news. So Korea had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당시 네덜란드는 지상군 파병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과 참전 촉구가 이어져 총 5,322명을 파병했고 횡성과 인제 등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참전국 중에는 필리핀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참전한 필리핀은 독립 이후 국내 정세가 불안한 상태였는데도 이웃나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피델 라모스 전 대통령도 한국전 참전 용사하셨다는 건 잘 알고 계신지요? Most of the families that live there in our area, in our neighborhood, are actually veterans of the wars. It's called Riverside Enlisted Men's Barrio. President Fidel Ramos was the one who gave those lands to the to the veterans of the war. So 평화를 위한 연대에 경의를 표하는 청년들. Visiting this cemetery made me think that it is true that freedom is not free. remembering the stories that my grandfather told me, in my head I'm thinking, oh, maybe these are the people that my grandfather was talking about. Maybe this person buried here, my grandfather met him, my grandfather had a good talk with him and became friends with my grandfather. So it made me recall all those things that my grandfather told me about his let's say, adventure in South Korea. 스무 살 남짓 나이에 전쟁 소식을 듣고 참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참전 용사라는 이름과 숫자에 가려진 저마다의 이야기가요. 캐나다군이었던 조셉 허시, 그는 동생을 돌보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1950년 11월) 21살의 나이로 참전한 동생 아치 허시. 그 동생이 걱정돼 형 조셉 허시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자원 입대합니다. 하지만 가평 전투를 비롯한 치열한 전장 속에서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형은 싸늘한 죽음으로 동생을 만납니다. 형제가 같은 부대에 배속된 날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형의 죽음을 마주한 동생 아치. 평생 형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2011년) 82살의 나이로 아치는 형의 곁에 묻혔습니다. 형제로 태어나 전우가 된 아치 형제.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에만 10분이 안정이 됐고요. 재작년에 6분이 안정이 됐습니다. 내가 헛되이 싸운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그리고 여기에 내 같이 목숨을 걸었던 전우들 곁에 묻히고 싶다.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선을 넘나들며 의지했던 이들의 우정은 어떤 것일까? 낯선 땅 한국에 묻히고 싶었던 마음엔 무엇이 담긴 것일까? 우연히 본 이 영상이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서 아리랑을 불러달라고 했던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그리고 울려 퍼진 아리랑. 이제 참전용사분들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정전협정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 전 세계에서 유엔군 참전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중 한 분께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70년 전에 그러면 이 한국전을 참전하실 그 결심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Yeah, because they told us in the Philippines, our neighbor's house is on fire. We have to go to help them. That's why I volunteered. Young boys, you know, they volunteer a lot. 한국전에 참전하셔서 그때 젊은 나이에 보셨던 우리나라 한국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합니다. War-torn Seoul, everybody we went, I mean, from Busan. I took a train, we took a train and to Seoul. Well, we see nothing but ruins on the way. And then when we reach Seoul, nothing in Seoul. So I didn't thought Korea was like this, huh? 유엔군 전사자들의 이름이 적힌 전사자 명비. 우리의 지금은 이들의 존엄한 희생을 딛고 서 있습니다. 라코 기다네 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데요. As a radio operator, I was a boy at that time, but I'm just studying radio operator. ያንን ልንገራቸው ይልቅ እናትና አባታቸው የሞቱባቸው 4 ልጆች ለኛ ተሰጥተዋል። ከአራቱ መካከል አንዱ ለእኔ ተሰጥቶኝ የ3 ዓመት የ4 ዓመት ልጅ ነው። እያቀፍኩት ምግቡን እያበላሁ እኔ ነኝ እንትና ከኔ ላይ ሲወስዱት እኔ አልቅሻለሁ እና የ4 ዓመት ልጅ ስሙ በናደው የሚባል ስም አውጥተንለታል በእኛ ስም። ይሄን ንገሪያቸው። One of them is my boy. 저쪽으로 올라오셨네. 룩셈부르크 참전용사 가족들을 찾아갔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을 만났습니다. 아리랑 부른 그분이요. 사전에 저희가 섭외해서 뵙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뵐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질베르 호펠츠 룩셈부르크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전 회장님이신데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분께서 아리랑을 내 장례에 미사곡으로 해달라 그래서 아리랑을 부르신 분입니다. 그죠? 네. 그 질베르 호펠츠 회장님은 네. 어떤 분이신지 좀 기억 속에 있는 걸 다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친구예요, 친구. 정말 한국을 사랑하셨고 한국을 한 15번 정도 오시고 한국말도 좀 하시고 간단한 인사말 말씀하시고 김치도 좋아하시고 당신이 아리랑도 정말 사랑하시고 그 노래도 그래서 90세 그 생신 때도 제가 아리랑 그 불러드리고 또 유언을 남기셔서 이제 내 장례 때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그 대신에 아리랑은 정말 자기가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노래니 꼭 불러달라. 그래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질베르 할아버지라고 부르실 정도로 아주 가까우신 정말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분이셨는데 그날 돌아가신 날 아리랑 부르실 때 그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이제 마음속에 묻는 거니까 마음속에 묻히고 또 할아버님께서 항상 이렇게 유머 감각이 많고 그래서 영원히 마음에 묻혔어요. 오늘 느낀 점은요. 앞으로 해마다 7월 27일에는 이 용산 전쟁기념관 아니면 부산 유엔공원 어디든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거 진짜 뼛속까지 느끼는 그런 날이고요.
오늘 만나뵌 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이 됐는데요. 그보다도 지금 거동을 잘 못해서 휠체어 타고도 오시고 그래도 제복을 다 입으셨어요.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 오늘 못 뵌 분들이 지금 그렇게 머리에 남습니다. 올해도 시간만 된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꼭 뵙고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지를 꼭 듣고 싶어요. 낯선 나라를 도왔던 이들의 헛되지 않은 희생. 이 아리랑은 그 청춘에 헌정하는 노래가 아닐까요?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나라 에티오피아 그 수도 아디스아바바. 약속하시는 건가요? 아 약속합니다. 전 약속은 꼭 지킵니다.